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로봇 시대의 운동회, 인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최근에 베이징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즈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칼럼을 통해서 로봇 기술의 현재, 또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칼럼 첫 부분에 나오는 로봇들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막 달리고 축구하고 킥복싱까지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좀 허우적대고 그런 모습이 꼭 어린아이들 처음 운동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재 로봇 기술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로봇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와 했는데 이제 뛰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어휴, 그 발전이 참 빠르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술의 성장 과정이 꼭 사람 크는 거랑 불타다는 생각도 들고요. 당신에게는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 처음 걷거나 운동장에서 뛰놀던 모습 그런 거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아, 네, 그런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칼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잖아요. 중국이 왜 이렇게 로봇 기술에 힘을 쏟는가 하는 점을 짚어보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 기술 이만큼 발전했다 이런 과시 차원을 넘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또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좀 더 큰 국가적인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죠. 생산 비용 절감.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죠. 그래서 칼럼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로봇 기술 발전으로 얻는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특히 이제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로봇을 다루거나 설계하는 고급 기술자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게 기술 발전이 오히려 사회적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우리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거치면서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바뀌는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칼럼이 마냥 어둡게만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우리가 매일 하는 설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단순 가사 노동조차도 아직 로봇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섬세한 손길이나 판단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읽었어요. 특히 노년층에게는 로봇이 오히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요. 예를 들면 약 먹을 시간 알려준다거나 혹시 넘어지시면 바로 응급호출을 해준다거나 또 외로움을 덜어주는 대화성대가 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로봇을 무조건 대체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보완제나 협력자로 볼 수 있는 시각이죠.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돌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따라와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건지, 또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숙제들도 같이 안고 가는 거죠. 그렇군요.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문제들도 꼭 같이 생각해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칼럼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오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로봇들이 막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관중들이 오히려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보통 완벽한 걸 기대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아, 그거 정말 재미있는 관찰이죠. 칼럼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로봇에게서 단순히 기계적인 완벽함이나 효율성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로 해석합니다. 오히려 그 로봇들의 어설픔, 그 불안전함 속에서 뭔가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친근감이나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완벽한 존재보다는 좀 부족해도 노력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우리가 더 감동받는 것처럼요. 로봇의 실패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이 뭘까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 참 깊이 있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칼럼의 마지막 메시지가 결국 미래를 위한 준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로봇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많은 일자리가 영향을 받겠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협력 방식이나 직업도 생겨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칼럼이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세대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이해하고 사회를 어떻게 변하는지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정확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김영래 편집장님의 이 칼럼은 베이징 로봇 경기라는 하나의 현상을 그냥 흥미로운 볼거리로 넘기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인 변화, 또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지 이런 깊은 성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로봇은 아직 서투지만 굉장히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적인 삶과 잘 조화롭게 활용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칼럼 마지막 문장처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로봇의 모습이 어쩌면 그냥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화 앞에서 계속 배우고 적응해 나간다면 미래를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칼럼은 기술에 대한 적응과 배움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칼럼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응하고 배워야 하는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격차나 정보 소외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특히 어쩌면 기술의 혜택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는 시니어 세대를 포함해서요. 모두가 이 변화에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